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시예요. 저는 오늘 미국의 이민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하고, 그렇게 이민 와서 사신 분들 중에서 미국에서 모든 주에서 내노라하게 잘 사시는 한국 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저희가 미국이라 하면은 미국은 여러 가지 개의 주가 있고 미국이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이민을 오시거나 미국으로 유학을 오시거나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말하기는 사실 참 곤란한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오래 살면서 발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슨 거냐 하면, 미국의 어느 주에 가든지, 제가 사는 곳은 오클라호마고 캔사스, 아칸사스, 텍사스, 어떤 주를 가든지 간에 한국인 커뮤니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미국에 유학을 오거나 이민을 가면 한국 식품점에도 가야 되고, 또 한국 유학생으로 오신 분들은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에 가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모임에서 한국 이민자분들이 계시는 곳에 가면 그 중에서 제일 돈이 많고 부자인 사람들이 하시는 비즈니스가 한 가지가 있어요. 미국의 어떤 주에 가도 그거는 똑같은 비즈니스를 하고 계세요. 사실은 한국인들의 미국 이민 역사는 1900년대 초에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을 가기 시작하면서 한국인들의 미국 이민이 시작됐지만, 실제로 한국 분들의 미국의 본격적인 이민 역사는 1965년에 미국에서 아시아인들에 대한 이민법을 개정하면서 그 이후로 1970년대와 1980년대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민을 오셨어요.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 오신 분들은 한국에서 해외 유학 자율화가 1980년대에 생겼기 때문에 그 이후로 공부를 하신 분이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유학을 오신 분들이 많고, 그 유학을 통해서 미국에 정착하게 되신 분들은 1990년대 이후에 오신 분들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초창기에 미국에 유학을 왔을 때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얘기가, 중국 사람들이 3사람이 모이면 음식점을 차리고 한국 사람이 3사람 이상이 모이면 교회를 세운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1980년대, 1990년대에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대부분은 그 소셜 커넥션 때문에 교회를 갔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취업 정보라든가 또 정착에 필요한 모든 도움을 받기 때문에 교회로 갔는데, 그것을 미국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해서 선교를 한 거죠. 그래서 미국 교회에서 Mother Church라 그래요. 미국 교회에서 그 한국 사람들이 몇 명 모이기만 하면 그 한국 사람들이 예배를 볼 수 있게 자리를 제공해주고, 한국 사람들이 교회를 운영할 수 있게 경제적 뒷받침을 해주었어요. 그렇게 해서 한국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보니까 한국말을 하는 목사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국에서 좀 유명하신 분들, 조용남이나 윤향기나 그런 분들이 미국에 와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분들이 목사가 된 거예요. 그분들이 정말로 종교적으로 시작부터 종교적으로 심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목사 안수를 받으면 그때는 영주권을 쉽게 받았어요. 지금도 종교 비자라고 해서 그쪽으로는 비자가 굉장히 쉬운 걸 알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 커뮤니티에는 뭐 2명, 3명 그렇게 사람만 조금 모이면 교회를 세웠어요. 그분들이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뭐 한 10여 년 전에 버스턴에 갔는데, 그 버스턴에
한국인 교회가 200여 개 이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도 한국인 교회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그 교회 이야기를 하려고 시작을 한 게 아니고, 한국 분들이 미국에 오시면 사업을 하시는데 무슨 사업을 해서 돈을 버시느냐, 그리고 그 사업은 정말로 99.9%가 성공하는 사업이 되었어요. 한국 사람들한테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어린 시절 기억이 나는데, 제가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쯤일 거예요. 1970년대에 큰엄마가 뚝섬에 살고 계셨는데, 그 뚝섬에 가니까 가발 공장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많은 가발을 누가 사나. 사실은 한국에 살면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는데 미국에 와서 그걸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 70년대에 많은 한국에 가발 공장이 있었는데, 그 한국에서 만든 가발들이 미국으로 팔려가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경제적으로 저희를 도운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미국에 와보니까 미국에 사는 흑인들이 그 가발을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 가발뿐만이 아니고 브레이드라고 그 머리카락과 같은 그런 그 헤어 프로덕트를 미국 사람들은 그 머리카락에 연결을 해가지고 머리를 따요. 그 여러분들도 사진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흑인들 머리 닦는 거. 그 흑인들 머리 닦는 모든 제품들, 머리카락뿐만이 아니고 머리에 바르는 젤이나 모든 그런 제품들을 파는 가게를 뷰티 서플라이 가게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요사이는 왜 K-뷰티라고 한국 사람들 화장품이 너무 좋고 피부를 하얗게 하고 그래서 얼굴에 그 바르는 것뿐만이 아니고 마스크 같은 것도 많이 팔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요사이 21세기에 와서 생긴 것이고, 그러한 제품들은 월마트에 가면 얼마든지 지금도 살 수가 있는데, 월마트에 가보니까 한국 제품은 약간 비싸고 요사이는 중국 제품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저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에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들이 하시는 사업이에요. 우리가 보통 월마트라 그러면은 모든 생활에서 필요한 상품들을 사는 곳을 월마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월마트는 이마트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흑인들의 월마트는 뷰티 서플라이 샵이고, 그 뷰티 서플라이의 오너들, 그 뷰티 서플라이 샵을 하는 주인들은 99.9%가 한국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흑인 커뮤니티에서 주로 이용하는 뷰티 서플라이 샵이 한국인 소유인 경우가 99%이고, 그리고 또 그 한국인들이 미국의 흑인 커뮤니티의 초기 시장 진입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비즈니스 공급망과 네트워크, 그리고 문화적인 적응력, 그리고 경제적인 관리 능력, 그런 것들이 다 결합해서 그 흑인들이 사용하는 뷰티 서플라이 샵의 오너, 소매상, 도매상, 그리고 공장까지 모든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초창기에 비즈니스를 하시던 분들은 모든 뷰티 서플라이 제품이 메이드 인 코리아였어요. 그런데 한국의 인건비가 비싸고 하면서 그 뷰티 서플라이 공장이 중국으로 많이 이전해 갔고,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이 그 시장에 많이 파고들었어요. 그런데 중국 시장을 떠나서 이제는 베트남이나 인도나 이런 쪽으로 공장들이 옮겨가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조금씩.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한국인 사업자들이 이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모든 공급망과 생산 과정을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요사이는
이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국 분들이 서로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새로운 사업자들을 지원하고 공동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유통 관리를 하고 그러한 강력한 구조가 구축되어 있는 거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비즈니스를 시작하신 이민 1세대들은 이제 나이가 드셨어요. 그래서 이 이민 1세대들이 자신의 비즈니스를 이민 2세대들한테 물려주고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민 1세대들이 자신들의 2세들은 그것을 하기를 원치 않아서 그 비즈니스를 물려줄 수 없게 되는 상황도 지금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업이라는 것이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유통구조와 새로운 사회에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요사이는 그 온라인 판매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2세들은 그 SNS를 통해서 온라인 판매를 시작을 하는데 지금 이민 1세대들은 이미 나이가 드셔서 그 새로운 유통구조에 따라가기가 힘들어서 이 사업을 지금이라도 새로운 2세대들, 세상 돌아가는 것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2세대들이 이 사업을 한다면 누구나 발전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뷰티 서플라이의 모든 유통 구조는 한국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흑인 커뮤니티에서 뷰티 서플라이 사업을 하신다면 99.9% 성공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다 라고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오늘 뒷마당에 나와 앉아서 야간 드론 촬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떠셨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을 요약하면 미국에서 뷰티 서플라이 샵을 하시는 99%의 한국 분들이 모두 성공한 사업가이고 굉장히 잘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새로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셔서 이민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한국 커뮤니티에서 이것을 배워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은 선물로 받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